넷플릭스에서 논란의 중심에 선 SF 재난영화 대홍수를 봤습니다. 사실 대홍수라는 작품 자체는 그닥 이야기할 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주인공과 아들의 서사는 지루하고 답답해 공감하기 어려우며 SF적 메시지라고 숨겨놓은 모성의 AI와 시뮬레이션이라는 설정은 헐리우드 SF에서 수천 번은 본 클리셰들의 얄팍한 집합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낮은 수준의 각본과 SF 설정으로 인간 창가를 부르짖는 이 패턴, 비당 대홍수뿐만이 아니라 최근 수많은 소위 한국식 SF에서 나타난 고질병인데요. 승리호, 정의, 서복, 더문, 외계인 등 최근 몇 년간 국내에서 많은 SF 영화가 시도되었지만 결국 대홍수와 마찬가지로 얕은 철학적, 과학적 깊이와 심파로 점철된 유사 SF 영화 수준에 그치고 말았죠. 그나마 승리호 정도가 비주얼 면에서는 성취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대홍수를 비롯한 한국 SF 영화의 공통된 문제점들과 이것이 반복되는 이유, 그리고 이것이 야기할 영화 산업의 위기까지 한 번에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해외 SF 성공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할리우드 SF 거장들은 각본 설계 단계 때부터 깊이 있게 과학적 이론과 철학적 담론을 조사하는 열정을 보입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경우 인터스텔라 제작 당시 동생이자 각본가인 조너선 놀란을 물리학 수업까지 수강시켰으며 물리학자인 킵슨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제임스 카메론의 경우 어린 시절 스쿠버 다이버 자격증을 취득하고 타이타닉 촬영 당시 실제 잠수정을 타고 타이타닉 잔해를 탐사하는 등 해양 탐사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의 바다에 대한 열정은 어비스, 아바타 물의 기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또한 아바타에서는 작중 초반부에만 등장하는 우주선 벤처스타도 현실적으로 구현 가능한 성간 항해 기술을 적용하여 디자인하는 등 세계관 내에서 과학적 설정에 있어서도 엄청난 디테일을 보여줍니다. 워셔스키 형제의 경우 매트릭스 시리즈의 시뮬라르크와 시뮬라시옹, 결전론적 세계관의 자유유지 문제, 힌두교 신앙 등 방대한 주제를 집대성하여 작중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 이상의 매트릭스만의 거대한 철학적 세계관을 완성시켰죠. 이렇게 과학적, 철학적 설정과 탐구를 집어넣거나 거대한 세계관을 구축하는 건 감독 자신이 SF에 대한 깊은 덕후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작업이에요. SF는 사실 인물 서사보다도 설정과 세계관을 구축한 능력이 더 중요한 분야거든요. 다른 영화 장르랑 필요로 하는 역량 자체가 다른, 소위 말하는 덕후력이 중요한 상당히 이질적인 장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최동훈 감독처럼 다른 장르에서 천부적인 재능과 능력을 보여준 감독들도 SF라는 장르는 필요한 능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장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임스 카메론은 어비스부터 터미네이터, 아바타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매번 새로운 CG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데 깊이 관여하였습니다. 조지 루카스는 직접 스타워즈 제작을 위해 루카스 필름 산하의 그 유명한 특수효과 회사 ILM 스튜디오를 설립하였죠. 리들리 스콧은 CF 감독 출신으로서 완벽한 비주얼리스트적인 능력을 가졌습니다. 에일리언, 블레이드 러너에서 전문 아티스트를 동원해 크리처나 건물, 탈 것 하나하나까지 세밀하게 디자인하였고 이것을 특촬 슈트, 미니어처 등의 기법을 이용해 훌륭하게 연출하였죠. 드네빌레브 감독은 블레이드 러너 2049 촬영 당시 전편의 리들리 스콧의 방식을 재현해 도시경관을 미니어처로 구현해 촬영하였고요. 듄 시리즈에선 기존의 그린스크린 대신 사막의 색감에 맞는 샌드스크린을 활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이렇듯 해외 거장들은 자신이 설계하는 세계의 디자인과 비주얼에 엄청난 공을 들이고 심지어는 비주얼 구현을 위해 특수효과 회사까지 직접 세워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국내의 정의, 외계인 등의 작품을 보면 로봇과 우주선, 도시경관 등이 네모세모 동그라미 수준의 디자인이거나 다른 작품에서 베껴온 비주얼에 그치고 있어요. 미니어처, 소품 등 창의적인 촬영 기법을 활용하지 못하고 역량을 넘어선 CG만 남발하며 부자연스럽고 저렴한 비주얼을 보여주기도 하죠. 이는 앞서 언급했던 덕후력의 부재와도 연결된 지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정의에서는 복제인격 안드로이드 윤정이를 반복해서 학습시키는데 뇌의 모성애가 활성화되니까 각성하여 전투력이 상승해버립니다. 서복에서는 후반부까지 러닝타임 내내 인간의 생명과 죽음에 대한 흔해 빠진 이야기를 대사로 읊어대다가 결말부가 돼서야 서복이 각성하여 특수부대를 압도하는 전개로 급하게 나아갑니다. 대홍수에서는 주인공이 모성애를 학습하는 과정이랍시고 애새끼 하나 찾는 과정을 무려 1시간 40분 동안 너절하고 장황하게 보여주죠. 외계인에서는 후반부 가드의 절체절명의 패배의 위기에서 이게 내 감정이야 라는 이안의 한마디에 갑자기 AI 로봇 썬더가 계산 승률이 올라가 버립니다. 썬더는 말하죠. 인간의 감정은 대단하구나. 이렇듯 국내 SF 영화들의 각본은 공통적으로 감정, 모성애, 인류애라는 핑계로 서사와 개연성의 구멍을 땜빵한다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결국 모든 이야기가 심파와 휴먼 드라마로 귀결되기 때문에 SF 장르에서 정작 SF적 요소는 서사의 중요한 부분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 거죠. 사실상 SF 배경일 필요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성애, 인간성, 생명의 존엄 등등 할리우드에서 수천 번은 쓰인 소재를 대단한 것처럼 강조하며 SF적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비판에 대한 방패로 삼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인터스텔라, AI, 바이센티니얼맨, 스타워즈까지 이미 오래전부터 수많은 SF가 인간성과 드라마적 요소를 완성도 있게 녹여내고 있습니다. 이런 선례들과 비교하면 한국 SF는 오히려 SF라는 이유로 한국 감독들이 강조하는 그 휴머니즘적 드라마를 게으르게 설계한 듯한 인상까지 주게 되는데 대체 어떤 부분을 고평가해야 하는 걸까요? 한국 관객들이 SF를 대하는 거리감이 상당하다. 관객들이 마블식 SF 기대한 듯 장르는 회피일 뿐. 더문, 서복 감독 등의 인터뷰를 찾아보면
한국 내수 시장에서 전형적인 흥행 공시에 기대에 살아남던 감독들이 구시대적 자아도취에 빠져 SF라는 장르를 우습게 보고 아니란 결과물을 내놓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내놓은 작품의 평가와 성적의 부진 역시 관객과 SF라는 장르 자체의 문제를 돌리는 책임 회피성 발언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예시로 드는 해외 사례들이 너무 유명한 헐리우드의 거장들과 비교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국 영화계에도 봉준호, 박찬욱 등 세계적인 거장들을 배출했고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영화 시장입니다.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 내추럴 시티부터 시작해 한국이 SF를 시도한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고 할리우드처럼 많은 수는 아니더라도 SF 특화형 감독이 한두 명쯤 나올 법하다고 보는데 이 정도로 인물이 없다는 건 한국 영화계에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SF에 대한 이해와 애정도 없으면서 SF 장르의 파이까지 독차지하려는 기성 감독들의 고인물화가 문제라는 거죠. 최근 대용수에 대한 허지웅 씨의 비평이 논평의 핵심에 섰었죠. 비난에 굴하지 말고 그만두지 않고 계속하라는 논조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반대로 전독 씨의 대용수까지 수백억 원이라는 그 많은 자본과 기회를 독식하고도 실패했으면 이젠 어디선가 입봉도 못하고 있을 재능 있는 시인 창작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장르에 대한 덕후력과 전문성이 높은 젊고 새로운 창작자들이 영화계에 유입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SF라는 장르적 평가 이외에도 이번 대용수가 넷플릭스 비영어권 영화 순위 1위를 달성한 것을 보고 OTT가 지배할 미래의 영화 시장에 대해 걱정이 들었습니다. 과거 영화를 톤에 배급이 되던 시기에는 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들고 대부분의 관객들이 시간 여유가 되는 주말까지 기다려야 했기에 최소한의 완성도나 볼건이 있어야 선발대 관객들의 입소문과 평가가 뒷받침되어 흥행할 수 있었죠. 하지만 OTT 시대로 넘어오면서 누구나 평일 저녁이라도 스크롤을 내리며 눈에 띄는 작품부터 빠르게 쇼핑하는 시대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웹소설 제목이나 유튜브 썸네일처럼 어그로를 끄는 데만 성공하면 관객들이 막상 보고 난 이후에 평가가 어떻더라도 OTT 시청 시간 늘리는 데에는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OTT 환경에서는 아무리 실력 있는 제작진이 공을 들여 완성도 있는 작품을 내놓더라도 대용수처럼 SF 재난 영화 같은 자극적인 어그로를 끄는 실속 없는 양산의 작품들에게 흥행성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는 자극적인 제목과 소재 선정에만 급급해진 웹소설 시장처럼 영화 시장 전체의 질적 하락을 불러오겠죠. 영화 산업의 웹소설 시장화. 이것이 극장에 몰락한 뒤 넷플릭스가 독점하는 영화 산업의 미래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암담한 예감까지 들더라고요. 대용수로 불거진 논란은 생각보다도 더 많은 것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대형 OTT의 등장, CG 기술의 발달로 양상 유사 SF와 난립하는 지금 창의적이고 열정 있는 신인 창작자들의 혁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나마 한국 영화계에서 봉준호 감독이 괴물, 설국열차, 옥자, 미키 세븐틴까지 다양한 SF 작품들을 좋은 퀄리티로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에 감사할 따름입니다만 봉준호 감독 역시 복잡한 세계관은 원작이 있는 작품의 설정을 빌려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SF 세계관을 창조하는 능력보다는 스토리텔링과 풍자가 주된 무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에도 덕후력과 창조 능력을 갖춘 제대로 된 SF 특화형 감독이 탄생하기를 빌어봅니다. 그럼 여기까지 영화 리뷰하는 외계인 민트스타 드래곤이었습니다.